서초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의 진로 프로젝트 직업탐구 인터뷰 직터뷰 진행의 왕발 MC 신목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ICT 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4차 산업 관련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창업주분들이 모여서 쓰는 공동 공간으로 대학생, 예비 창업자, 청소년 분들이 오셔서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 플랫폼이 우리 삶에 녹아들었죠. 오늘의 직업 탐구는 인공지능 전문가 분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인 멘토 김광호 멘토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프린트 대표 김광호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사실은 뵈니까 멘토단 활동도 하시고 강사 활동도 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찐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광호 멘토님, AI란 무엇인지,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우리 학생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키워드가 이제 두 개죠. 사실은 이제 인공과 지능이라는 키워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지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같은 지능을 이제 컴퓨터 기계로 만들어내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사람 지능이 있듯이 컴퓨터에도 지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멘토님, 인공지능도 컴퓨터지만 공부를 한다고 들었어요. 사람처럼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컴퓨터는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뭔가를 넣어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도록 만드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덧셈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배운다고 봤을 때 기계가 스스로 그럼 덧셈에 관련 데이터들, 숫자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고 있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를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 모델 파라미터요. 근데 이제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와 b를 배우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근해 공식, 뭐 함수 이런 게 되겠군요. 그러면은 그런 공식들을 쫙 적어놓고 그게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걸 컴퓨터가 다 볼 수 있게, 공부할 수 있게. 근데 저희는 사람들은 이제 뇌에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뇌에 들어오잖아요. 컴퓨터는 근데 좋은 게 한 번 보면 안 까먹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는 모든 거를 데이터를 다 외웁니다. 내 머리가 컴퓨터였으면 좋겠다. 뇌에 칩을 넣는 것도 이제. 뇌에 칩을 넣어요? 네. 그럼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부의 주제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 컴퓨터다 보니까 이과, 이공계열 이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과 과목들 중에서도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는 것처럼 이 컴퓨터 인공지능 분야에도 차이점이 있고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미지 인식이고요. 이미지 인식.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디오 처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지랑 오디오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건 좀 알겠는데 중간에 자연어 처리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연어는 무엇을 뜻하나요? 자연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기계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로 사람만이 쓰는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각자 나라에 각국의 언어들이 있듯이 그거를 이제 자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한글도 자연어군요. 네네, 맞습니다. 영어, 뭐 스페인어 다 자연어군요. 그럼 자연어랑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자연어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기계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기계한테 명령어를 내리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저 들어봤어요. 컴퓨터 언어라고 해서 뭐 C 언어. 네, 맞습니다. 네, 뭐 C++.
그러면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학습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표현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시험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컴퓨터는 이걸 실제적으로 배운 거를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구현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컴퓨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검색할 수 있도록 다 나누고, 그 나누는 공식도 따로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전라도에 있는 맛집만 찾아줘.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면은 전라도에 있는 맛집만 쫙 나와야 되는 것처럼. 거기서 만약 경상도 맛집이 들어가 있는 거면은 잘못 학습시킨 거네요. 그런 거를 이제 오류라고 얘기해요. 그지, 우리가 말하는 오류. 에러. 네네. 게임 에러. 네. 팝업창 뜨는 거. 멘토님, 저도 학창시절에 수학이랑 그렇게 친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통계학이라든지 미분 이런 걸 들으면 벌써부터 머리에서 쥐가 나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고 능력을 가져야 할지, 또는 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런 세상의 변화, 흐름 이런 걸 뭘 봐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참 어렵죠. 왜 네. 어렵냐면은 이제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서 이제 좀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적인 지식이 조금 이제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수학적인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제 선을 긋는 이제 수학 지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해 공식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해 공식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배우게 될 미분과 적분. 여기까지 공부를 꼭 하셔야만 좋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쪽이랑 친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까지 도전을 안 해서 그랬나 봐요. 예. 이제 멘토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비하인드 토크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멘토님께서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셔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꿈을 갖게 된 계기나 에피소드가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제가 이제 처음 뭔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관심 있었던 거는 이제 컴퓨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저희 이제 누나가 있죠. 누나가 이제 대학교 이제 정보통신공학과 이러면서 컴퓨터를 이제 집에 이제 한 대, 두 개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도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이제 진학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이제 생기면서 자연어 처리하고 오디오를 좀 같이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대표님이 좀 이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진짜 이런 기회라는 거는 정말 우연치 않게 갑자기 확 찾아오는 것 같아요. 멘토님, 인공지능 전문가로 활동하신 지는 지금 그럼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총 한 1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년 넘게 하셨으면 그야말로 전문가이신데,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해요. 보람된 순간은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그 음성 인식을 이제 처음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뭔가 결과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서비스로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좀 보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인공지능 분야라는 게 과정에 더 점수를 많이 주나요? 결국엔 결과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나요?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이제 연구 측면에서는 이제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러나 실제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실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결과에 조금 이제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나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이신지요?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다 그렇지만 이제 슬럼프라는 게 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대학원 한 2년 차쯤에 한번 이제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과물은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슬럼프인데, 슬럼프라고 하는 건 또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은 개선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라는 학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고 그 장벽을 한번 뚫어냈을 때 한 번 또 확 늘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가 제일 어려운 고비죠. 그 고비를 넘고 지금도 고비가 있으실까요, 대표님? 아, 참 이제 저는 이제 대표로서 네. 뭔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요즘 이제 국가에서도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런 인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학생분들 중에서 이 사회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풀고자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셔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이 정말 전기처럼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김광우 멘토님, 보이스프렌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이신데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이제 보이스프린트 대표로 지금 있는데, 현재 이제 저희 회사는 크게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음성지능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음성지능 쪽에서도 저희는 이제 동영상, 요즘 이제 유튜브와 같은 이제 동영상의 시대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동영상에 들어가는 그 음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막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자막이 입혀지는구나. 야, 근데 가끔 가다가 왜 음성이 좀 잘못 인식되면 트로 나와야 되는 터로 나온다든지 그런 오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밀도에 관련된 것도 많이 연구를 하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가 조금씩이라도 편집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이제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어쨌든 또 기술이라는 게 사람의 손을 계속해서 거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대표님, 인공지능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10대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어떤 게임을 해라, 취미를 가져도 어떤 취미를 하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져라,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면 그런 생각을 진짜 10대 때부터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20대 때 아이템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의 창작이죠. 창작하는 이제 글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단조로운 문장 같은 거,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뭐 이런 문장인데 여기에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형용사나 감정을 넣는 그런 학습된 AI가 인공지능이 딱 더해지면은 거기에 조금 더 예쁘게 단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성이라고 하죠. 감성. 사람은 이제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감성을 넣는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성 인공지능. 이거 진짜 멋진데요. 감성 인공지능. 실제로 좀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는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만들 때 좀 평서체, 책을 읽듯이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스타일이라는 걸 넣습니다. 스타일. 감정을 이제 넣는 감정.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배우들이 얘기를 할 때 감성을 넣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AI가 요즘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AI의 폭이 정말 넓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되게 똑똑해지고 그러면은 사람을 지배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봤던 이제 터미네이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같은 영화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제 많은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계가 스스로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기술은 생각이라기보다는 기계가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워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이제 없는데 그런 것도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학습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그 자아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님 혹시 기계에도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될까요? 참 이제 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기계에 감정을 넣는 거를 연구를 하는데 감정도 이제 수치화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도 수치화로 배우다 보니까 그렇죠.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걸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지 부분도 말씀 주셨지만은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공을 어떤 걸 해야 될지요? 인공지능을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전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컴퓨터 공학과 네. 그리고 이제 전자과에서도 요즘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과라는 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생기고 있어요. 인공지능 학과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네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 대학원도 사실은 이제 내부에서는 인공지능을 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바라보셨을 때 앞으로 이 인공지능 전문가 관련된 이런 직업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미래에는 이런 직업으로 관련돼서 어떤 게 또 파생될지 유망 직업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 쪽에 요즘 관련 회사들이 부서들도 참 많이 생기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와 이제 대학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요즘 해커톤 관련 대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정말 실제 인공지능을 사회 전반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분야에서도 왜 또 좀 나는 분이 계실 거고 뭐 뛰는 분이 계실 거고 정말 이 일이 잘 맞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또 어떤 청소년 분들이 이 직업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모든 거에는 저는 이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컴퓨터 공학 이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이제 하실 분들이라면 일단 컴퓨터를 일단 잘 다뤄야겠죠. 잘 다루시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회 문제를 직접 내가 컴퓨터로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런 이제 도전 의식 그런 부분들이 좀 많으시면은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환경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귀 기울여 가지고 컴퓨터 인공지능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사회에 좀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겠어요. 네, 오늘 김광호 멘토님과 함께 직업인 멘토 인터뷰, 직터뷰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을지. 네. 저도 어릴 때 이런 그 직업 관련 교육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많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쪽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이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부해야죠. 네. 그러면 우리 김광호 멘토님처럼 이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